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도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서 이제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뭐 트위터를 보고 각종 뉴스를 보고 뭐라고 지금 흐름이 어떤가,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 선거가 있는 날이에요. 프랑스 대선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EU의 정책 방향성과 EU의 정책 방향성이 결정되면 러시아하고 과연 어떻게 이제 진행될지, 과연 에너지 문제에 관해서,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잡 다단한 매크로적인 문제들이 향후의 장세를 아마 방향성을 분명히 가릴 텐데,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오늘도 한번 논해 보자고요. 자,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예전에도 간간히 언급 드렸었는데, 제레미 다비치라는 분인데, 여기 보면 요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예전에 이제 유튜브를 엄청 오래전에 하셨대요. 비트코인도 엄청 오래전에. 그래서 지금 뭐 비트코인 좀 빨리 샀다. 내가 딴 사람보다 좀 빨리 샀다라고 하신 분들보다 훨씬 빨리 사신 분이죠. 그러니까 유튜브를 하면서 여기서 보면 2013년 5월 9일 날인데, 이때 이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트코인을 1달러만치만 제발 사세요 라고 언급을 했었거든요. 과연 이때 비트코인을 알아서 1달러어치 샀었던 사람은 과연 지금 얼마나 큰 부자가 돼 있었을까요? 제가 이때 1달러만큼의 가치가 비트코인 몇 개인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아마 엄청 쌌을 거예요. 1달러면 과연 얼마일까요? 지금 돈으로 1234원인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엄청 부자가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언급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이럴까 저럴까 혼란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시장이 방향성이 우리가 원하는 것만치 안 되지. 뉴스는 또 악재 뉴스를 계속 뭐 미국 정부에서도 뉴욕주를 대변해서 지금 그런 걸 말 하지. 그럼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럼 이분은 중간중간에 지금까지 투자를 하면서 그런 과정이 없었을까요? 이분도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1달러만큼 샀어요. 근데 이거를 3달러에 익절을 했어요. 그럼 좋아서 익절을 한 사람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겁나서 3달러에 나 300% 수익이구나. 그러나 이분은 견뎠어요. 그 중간 과정을 지금까지 견뎌가지고, 자, 이때부터 지금 현재 이분 모습이에요. 이게 보통 보면 해외 사람들은, 우리는 그러잖아요. 집하고 차 있으면 뭐 어떤 뭐 규모나 어느 정도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뭐 자산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러면 보통 먹고 산다 이렇게 하잖아요. 집 있고 차 있으면은 뭐 브랜드 어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배거든요. 결국엔 배, 그것도 배 크기.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요트의 크기를 보세요. 이 요트의 크기를. 그리고 이분은 본인의 전용기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경비행기가 아니라 본인의 전용기가 따로 있어요. 예전에 아마 사진을 찾아보시면 아마 사진이 있을 거예요. 구글링 해보시면. 그래서 진짜 쉽지 않은 길이었을 텐데 진짜 참 대단하다. 제가 이분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왜냐면 중간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었을 거고 얼마나 많은 고초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 잘 되셨다. 우리도 저렇게 되자라고 이제 한번 그냥 지나가는 김에 언급드리면서, 자, 다음 이거는 뭐냐면 딜리버리 히어로라고 이거의 마켓캡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뭘 언급드리려고 하냐면, 작년 말에 고점을 찍고 급락을 했어요. 딜리버리 히어로 마켓캡이. 그럼 주식 가치도 4분의 1 토막 났다는 얘긴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 현저하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때 엔데믹을 알고 있었다 세력 같은 경우는 이미, 그리고 우크라이나 분쟁이 터지면서 더 많이 시장에 급락이 있었죠.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딜리버리 히어로는 이제 배달 플랫폼하고 이제 관련 있는 거거든요. 배달의 민족의 모 회사예요. 딜리버리 히어로가. 그러면 우리가 뭘 유추할 수 있냐면, 찔끔찔끔 올라갈 때 찔끔찔끔 올라갔었죠. 예전에 찔끔찔끔 올라가다가 급격하게 갑자기 떨어졌죠. 그러면 향후에도 올해 안에 만약에 딜리버리 히어로라든가 넷플릭스 같은 그런 주식 가격이 어느 순간 찔끔찔끔 올라가는 어떤 그 구간이 나온다면, 우리가 그 코로나가 다시 어느 순간 도래할 거라는 거를 미리 유추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보다 선행해서 세력이란 사람들은 미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주식 시장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저희 이제 솔직히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다 된 밥에 재 뿌려서 좀 미안하긴 한데 저도 어저께 이제 밖에 뭐 누굴 만나러 이제 요즘에 어디 가서 밥도 먹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길에도 다녀보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예전보다 많이 늘어난 건 기정사실이에요. 그리고 자영업 하시는 그 사장님들 얼굴도 뵈면 얼굴이 많이 밝아졌고 손님들도 예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저 이제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올 연말 있죠. 올 연말. 예, 이게 날씨가 또 차지면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그런 사태가 다시 이제 시작이 된다면 아마 일시적인 충격이 시장에 아마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할까 생각을 요즘에 이제 고민들을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코인, 뭐 주식 다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만약에 서서히 불장이 오고 연말까지 계속 가지는 분명히 않을 거예요. 중간에 덜컥 할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고 아크 인베스먼트의 이제 캐시 우드 누나죠. 저한테 이제 한참 누나인데 이분이 이제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과격하게 못할 거야. 마켓 프라이스만큼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만큼은 금리 인상을 못할 거야. 라고 이제 언급을 하시는데 저는 왜 이분이 이런 언급을 하시는지 알거든요. 그리고 연준에서는 지난 2달 동안 금리 인상에 관해서 엄청 압력을 좀 시장에 많이 주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지금 뭐 날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금리 발표까지 얼마 남지도 않는 현재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더 아마 극심한 금리 인상 발표를 할 거야. 시장에 공포를 주긴 하겠지만 실제로 지금 현물 경제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른 나라들도 엔데믹 선언이 거의 다가오기 때문에 현물 경제가 그나마 가고 한다면 연준에서도 아마 한 발 물러나서 고금리에서 중금리 기조로 좀 말을 바꿔서 하거나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뭐 6번 금리 인상할 거야라는 얘기를 4번으로 할 거야.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어 라고 말 바꾸기를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래서 캐시우드 이 누나가 한 어떤 그 언급에 관해서 좀 저도 한번 중심을 한번 실어봅니다. 그리고 피터 시프가 이제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언급하시냐면 그리고 이분을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은 골드버기니까 우리는 뭐 비트코인 막시멀리스트 아니면 뭐 크립토커런시 투자자니까 멀리해야 돼 적대적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피터 시프는 그래도 거시 경제학자라고 보시면 돼요. 이 어떤 이 업계 그래도 연세도 어느 정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보시는 눈이 아마 분명히 어느 방향성은 아마 분명히 맞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한마디 언급을 하시거든요. 2018년 4분기에 경기 침체에 조짐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금리 인상을 계속하고 대차 대조표를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때도 2018년 4분기에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러고 있죠. 연준은. 근데 주식시장이 추락했을 때 연준은 방향을 바꿨다. 주식시장이 다시 폭락할 태세다.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이번에는 FED가 상관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과연 어떻게 할까요? 상관할까요? 상관하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리플 법률 고문이 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 소송을 2023년 마무리를 기대한다. 계속 말이 바뀌죠. 계속 말이 바뀌니까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도 뭐 이런 거를 계속 뉴스를 보고 전달 드리는데 왜 계속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말을 바꿔서 왜 혼란을 주냐. 근데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이더리움 머지에 관해서 포스에 관해서도 저는 그냥 시장에서 나온 얘기를 그대로 전해드린 그거는 우리 대중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건 감안하시면서 투자도 이제 진행하셔야 되는데 2023년 마무리를 기대한다. 또 이제 또 느려진 거죠. 이제 또 연기된 거죠. 본인들이 4월달이 작년에는 4월달이 될 거야. 또 4월달이 되니까 8월달이 될 거야로 얘기를 했고 지금 뭐 뉴스가 나오면 다 뭐 그런 식으로 계속 하는데 어쨌건 결론은 분명히 날 거고 중요한 건 이 결론이 나와야 리플 소송의 결론이 나와야 비트코인 ETF부터 나머지 뭐 제가 바라는 BCH ETF, 라이트코인 ETF, 호라이젠, 지캐시 ETF, 스텔라루멘 ETF
그런 코인들이 전부 다 ETF로 순차적으로 갈 거예요. 시간이 걸릴 뿐이지 방향은 분명히 맞는 거고 진짜 상승장 있죠. 진짜 상승장. 그것도 2023년부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해는 지금도 이제 서서히 현물 경제가 풀려가는데 2022년 다가오는 여름께 뭐 베리 실버트가 예언했던 여름께 만약에 불장이 온다면 그거는 거대한 캠프파이어 불장이 아니라 그냥 모닥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불장이 오면 난 인생을 바꿀 거야 뭐 이런 그거는 뭐 과도한 희망회로라고 전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 익절은 할 수 있지만 글쎄요. 전 제가 보기에도 지금 현재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 모닥불 정도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리신 가격 정도 그 정도 언저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저한테 인도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코인 투자를 하냐 많이 사봐야 몇십만 원어치 사지 않냐 그래서 거래소가 잘 운영될까요? 라고 저한테 WRX 투자하시는데 숫자가 안 올라가니까 이제 확신을 잃으시는 거죠. 근데 제가 누차 계속 언급드리지만 보세요. 1992년에 과연 경제는 어땠을까요? GDP는 어땠을까요? 여기 인도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인도가 여기 밑에 있죠. 쭉 밑에 있죠. 그러다가 2024년이 되면 3위까지 올라올 거야. 근데 이미 여기 언저리까지 올라오게 생겼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이거는 이미 예전에 IMF랑 월드뱅크가 이미 계산을 했던 거거든요. 전 이걸 보고 이제 언급드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2020년 GDP 그로스 성장률을 보면 이미 인디아가 여기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3위예요. 3위. 일본을 제꼈어요. 그리고 중국이 1위, 2위가 미국. 그리고 성장률이 더 중요하죠. 근데 중국이 1.2라면 인도는 1.9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장기적인 흐름을 보면 인도가 중국보다 아마 성장률은 아마 더 앞질러 갈 거예요. 앞질러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중국은 지금 내수 시장 위주로 재편되고 4차 산업혁명 위주로 지금 재편되고 있고 반도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전기자동차라든가 이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현재 와중이고 기존에 그 세계 공장이라고 어떤 그 칭했었던 그러니까 중국에서 했었던 모든 산업들 있잖아요. 3차 산업하고 관련돼 있는 모든 물리적인 산업 그거는 인도로 많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 현재의 형국이에요. 그래서 인도가 많은 양의 석탄과 천연가스를 러시아하고 계약했던 이유가 사실 거기에 있었던 거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인도가 사실은 예전부터 영국에 있는 뭐 대기업들을 많이 이제 적대적 M&A를 해서 계속 사들이고 있는 현재 형국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피상적으로 그냥 유튜브에서 인도 사람들 돈 없구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전 세계 부자 중에 제가 알기로 인도 부자가 좀 중국 부자도 많지만 인도 부자가 많이 포진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뭐 실제로 인도에 잠깐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못 사는 사람과 진짜 잘 사는 사람의 차이가 갭 차이가 엄청나게 커요. 진짜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은 그 집안에 이제 뭐 일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일하고 그리고 웬만큼 먹고 사는 사람들은 다 운전사를 둬요. 한국 분들도 여기 가서 이제 뭐 그 상주하는 어떤 기업을 끼고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뭐 근무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어느 정도 지위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운전기사를 둬요. 왜냐면 그때 2016년에 운전하시는 분 급여가 30만 원을 채 넘지 않았었거든요. 제 기억에 2015년 그때 정도가.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보단 많이 올랐겠지만 어쨌건 그랬었다는 거죠. 지나가는 김에 그냥 언급 드리는 거고. 자, BTC 퓨엘이 여기 보시면은 진짜 항상 올라간다라만 얘기하는 사람인데 추세선을 꺾어서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 근데 내려가긴 가는데 향후에 급등을 할 거야. 여기서도 이제 뭐 향후에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면서 이제 여름께를 메가 펌프가 올 거라고 지금 이 사람은 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2015년과 너무나도 비슷하다. 2022년 현재의 상황이. 그래서 급작스럽게 급락을 할 거고 급락을 한다면 여기서 메가 펌프가 올 가능성이 높아.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런 얘기를 이것도 그냥 참고적인 관점으로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대기업 다니는 친구와 자영업하는 형님과 대화를 나눴는데 달러 붕괴와 화폐 개혁을 얘기했더니
저를 미친놈이라고 하네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매수 시점이다. 근데 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대기업에 다니든 아니면 내가 진짜 뭐 어떤 자리에 있든 보통 일반적인 분들이 시사에 관심이 없고 그런 분들이 먹고 살기 바쁘면 내가 보는 것만 보고 만나는 사람만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생각의 폭도 되게 작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런 세상 돌아가는 거에 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이 스위프트가 어쩌느니 막 이런 거 그런 걸 알면 달러의 붕괴가 오고 있다는 거와 이해가 딱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걸 모르면 바보 취급당하죠. 미친놈이라고 이렇게 취급당하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해요. 이해시킬 필요도 없고 권유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괜히 시간 낭비.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일일이 다 얘기해 주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상대방을 확신시킬 필요가 굳이 있을까요? 거기다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직관적으로 달러는 지금 1234원인데 뭐가 달러가 붕괴하는 거야? 붕괴한다는 거야? 말도 안 돼. 라고 아마 생각을 하시겠죠. 근데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진짜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개 돼지인데 개 돼지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게 가장 슬프다. 그거 제가 그냥 농담 반 진담으로 이제 언급 드리는데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냥 미디어만 보고 모든 것을 그냥 직관적으로 판단해 버리면 달러가 왜 무너질까요? 1234원인데 여기서 1250원 가면 더 욕을 먹겠죠. 말 같지도 않은 얘기한다. 근데 아는 사람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달러는 지금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가 강하게 시장에 작용하니까 달러 뭐 예를 들어서 달러 환율이 정강이 되고 만약에 연준이 이번에 5월 5일 발표할 때 예를 들어서 금리 인상에 관해서 6번 한다는 걸 4번으로 줄이고 0.75 한다는 거를 0.5로 한다거나 만약에 0.5로 한다고 0.25로 한다고 한다라면 컨센서스 자체가 방향성이 크게 틀어져 버리는데 그러면 정강에서 후반기로 갈수록 약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지금 현재는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디서 봉합될지 모르겠지만 돈바스하고 마리오폴하고 뭐 행진을 한다느니 뭐 축배를 마신다느니 막 이런 얘기들이 미디어에 외신 보도에는 살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6월달 중순이 넘어가기 전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만약에 그러니까 그게 봉합이 된다면 아마도 베리 실버트가 얘기했던 여름 불장이 모닥불 불장이 금융시장 전반에도 아마 미치지 않을까. 그리고 연준도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18년에 저는 어땠겠어요. 제가 이제 간간히 이거를 해체하면서 꺼내는데 내가 개돼지 취급받았었어요. 제가. 달러의 붕괴가 올 거야. 그리고 중국이 부상하면서 전 세계는 제1강 미국 위주의 어떤 그런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갈 거야. 지금 현재 다극 체제로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미. 자, 대중은 보이면 믿어요. 보이는 그대로만 믿는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방송을 하는데 불특정 다수가 보고 있기 때문에 개 중에는 납득을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마지막 판단은 다 각자 알아서 하는 거고. 자, 여기 이분도 마찬가지 크립토 토니도 여기 보시면 뭐 이더리움이 뭐 연말까지 엄청 상승할 거야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그런데 여기서 미온적인 어느 정도 모닥불 불장이 올 거야. 그리고 나서 엄청 꺼질 거야. 그 다음에 엄청 큰 상승장이 올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데 공통되게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지금 뭐라고? 딱 떨어졌다. 어느 정도 불장은 올 거야. 그냥 그런 관점으로만 보시면 돼요. 미니 불장.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 자 오늘 현 마크롱 대통령과 이제 연임할 수 있는 결정이 오늘 이제 선거가 돼요. 근데 이거를 내가 먹고 사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코인 투자하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유로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선거 결과가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그리고 러시아하고 EU의 에너지 정책 방향성에 이게 이해관계가 이제 충돌되면 거기서 또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되게 오늘의 결과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더 장기적으로 나가면 EU의 해체는 유로화가 사라지는 것까지 다 관련돼 있기 때문에 분명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마린 르펜이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건 지난번보다 이번에
지지율이 훨씬 많이 올라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만약에 이번에 이분이 마크롱 대통령이 이분이 새로 다시 이제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이분이 아마 또 나올 거야. 그때 격차가 더 줄어들면 이분이 어느 순간엔 아마 2030년 넘기 전에는 어느 순간엔 아마 당선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유로의 붕괴와 유로의 해체와 EU가 사라지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실 명목화폐가 전부 다 지금 어떻게 될 거라는 거에 관해서는 2030년까지 다 예약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큰 흐름을 보고 지금 가상자산에 투자를 하는 거지. 단지 지금 오늘 내일 뭐 일주일 뭐 한 달 보고 야 뭐 이거 폭락장이다 빙하기다. 근데 솔직히 저도 이해는 해요. 그렇게 언급하시는 분들 마음은 저도 이제 이해는 하지만 그런 큰 그림의 맥락을 보고 투자를 하시면 아 내가 지금 선택한 게 맞는 길이었구나 라고 아마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가면 아마 인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바이낸스 풀 보면 여기 마이닝하고 관련돼 있는 거죠. 자 본인들한테 이제 채굴풀을 끌어와라. 뭐 바이낸스에서.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ETC.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하는 코인. 왜 바이낸스 풀에는 이 코인들이 있을까? 왜 그리고 중국인들은 이 코인에 왜 매달려서 BRBTC라든가 F2풀이라든가 왜 코인을 채굴하고 있을까? 뉴욕주에서는 코인 채굴을 금지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왜 이 사람들은 채굴을 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그리고 더 웃긴 게 자 여기 나와 있는 코인들하고 여기 OTC 마켓에 있는 코인들이 있죠. 공통점이 뭘까요? OTC는 기관 투자가들이 자 장외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는 거예요. 티가 안 나게.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언급드리잖아요. 어디다 기준을 맞추냐에 따라서 향후에 큰 판세가 다 틀려질 거야, 달라질 거야 라고. 이거는 다 ETF 후보군이에요. ETF가 된다는 의미를 지금 숫자만 보고 판별을 그냥 결정을 내리는데 이게 일반 다른 잘 못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불나방 같이 내가 그냥 인지도 없는 알트코인들 있죠. 그런 알트코인 사서 큰 폭등하기를 바라는 거랑 격이 틀린 거예요. 격 자체가.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인지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이거 올라가지도 않는 코인에 왜 투자를 해야 돼? 내가 이거 익명성 코인 사라질 수도 있는데 내가 왜 투자를 해야 돼? 너 말 듣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상승 찾아 그냥 차트만 보고 자 차트 1% 2% 오를 것 같아. 그러면 그런 것만 찾아서 그냥 투자를 하셔야죠. 제 방식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코인을 조금 진짜 오래 보고 이제 ETF까지 가거나 아니면 진짜 큰 자본 세력이 투자했던 코인들 그 코인들이 향후에 진짜 전 세계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까 그런 것까지 다 분석해서 저는 투자를 하기 때문에 스타일 자체가 많이 다르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뭐 네오도 마찬가지 온톨로지 WRX 특히나 제가 이제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좀 두서없이 말이 좀 이렇게 저렇게 길었는데 오늘 일요일이죠. 오늘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들 되시고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오늘 선거의 결과가 되게 궁금하네요. 저도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텔리온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